36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될 때 권리 상호간의 권리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소멸하겠죠. 그러니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일반 채권자가 만약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이 가압류권자하고 저당권은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선 변제받는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2번 X. 3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될 때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지요. 다만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4번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이전이하고 경매 신청 등기 전이에요. 경매 신청 이전이 아니라 경매 신청 등기자가 빠졌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을 구피한 소액 임차인은 가장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5번은 이것도 가장 먼저 변제받는 애들이죠. 최종 3월분 채권, 최종 3년분 임금 채권,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이런 것들. 37번은 어때요? 저전저죠? 예? 저전저니까 그냥 전부 소멸 그러면 되지요. 답은 4번. 저전저? 네. 38번 행복 아파트 소유죠. 을을 채권자로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 임차인과 무소유 아파트에서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후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번 저당권을 설정해줬고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1번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벌써 2번 저당권자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배당 순위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주택임차인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경매가 됐다. 이 주택임차인 앞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2번 경락되면서 갑은 을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는다. 맞죠? 응? 2번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하지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3번 경락되면서 갑이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경락대금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그 다음에 갑이 배당받는다. 다만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어떻게? 경락인이 경락됨을 납부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선순위 저당권을 변제해서 말소시키고 자신이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판례라 그랬습니다. 그게 5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39번 일괄경매권 1.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해야 된다. 그럼 법정상권으로 가는 거지. 일괄경매권이 아니죠. 3번,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은 했는데 제3자에게 넘겨버렸어요. 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없지요. 반면에 3번 제3자가 신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괄경매가 인정된다. 일관이 아니고 일괄이죠. 일괄. 4번 건물 매각 대급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랬고요. 5번 일괄경매는 의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만 옳은 지문이 되죠. 4번은 이제 사례 형태로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건축했으나 돈을 못 갚아서 갑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됐다. 이때 토지정권자 갑은 1. 토지 경매 대금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2. 권리에 불과하니까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3.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 경매 기재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을로부터 나대지 소유권을 이양도 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5번 토지만 경매에서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달라졌다. 건물은 어떻게 된다? 철거된다. 법정사건 인정 안 되니까.
이제 공부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은 5번에서 이거 안 된다. 이 건물이 아깝단 말이지. 또 혼자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치고 계세요. 예? 예. 철거된다 말이야. 철거된다. 아까워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건물 소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건물 소유자가 걱정할 거라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예. 철거됩니다. 예. 41번 갑소유 과소. 아휴. 그냥 기업, 토지, 건물을 동시에 경매 붙이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다. 일괄경매. 예? 예. 40. 뭐 읽고 봐. 그냥 일괄경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 지어서 오른 거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경매에서 건물은 안 되고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는다. 끝. 그럼 돼. 자, 42번 366조 1.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어야 된다. 맞죠? 2. 동일인이가 말하면 미등기도 상관없다. 무허가도 상관없다. 3번 저당권 설정자 시 존재하던 건물 철거하고 신축했다. 공동저당이라고 안 돼 있죠. 법정사건 인정된다. 4번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5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의 동일인일 뿐만 아니라 설정 이후에도 계속 동일 아니에요.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된다고 했어요. 설정 당시에만. 5번 틀렸지. 43번에 기업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 X 법정사건 X. 니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 괜찮죠? 법정사건 인정되죠? 저당권 실행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설정 당시에 동일했으니까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 법정사건 취득한다. 디귿 인정돼. 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 법정사건 인정돼. 돼. 그러나 리얼 안 돼. 공동저당. 그리고 건물이 철거 후 신축 안 돼. 이건 일괄경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정되는 것 니은 뒤 2개. 44번도 마찬가지. 기억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 설정 안 돼. 이거 기억 X. 니은 요거는 표현 조심하세요.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수했으나 토지만 등기 법정사건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뭐 느낌이 오죠? 제가 몇 번을 수조씩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수 토지만 등기 그럼 안 돼. 안 돼. 법정사건 관습상 법정사건 안 돼. 안 돼. 디귿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 돼. 이건 철거되고 신축 돼. 이거는 돼. 공동저당 그건 안 돼. 근데 이건 돼. 그냥 저당은 돼. 리얼 그래서 안 돼. 미음. 자, 이 미음은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단독 토지. 공유 건물. 돼. 이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공유 토지 외 건물은 3개가 있어요. 토지 분할, 지분 전매, 지분 과반수 동의 신축. 근데 단독 토지의 공유 건물은 요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돼. 그냥 돼. 됐죠?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 풀어요. 그림 그리고 확 고민하면 틀려요. 반면에 공유 토지 건물은 3개. 분할, 지분 전매, 지분 과반수 동의 신축. 분할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 그렇죠? 그렇게 딱 끝난 거예요. 게임. 45번 1. 갑소유 땅에 존재하는 갑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시겠다. 을은 법정상고 취득하지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그 건물만 을이 경락받았으니까 법정상고 취득을 해요. 2번 이때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놈. 뭐예요 이거?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이놈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대신 요놈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사례 형태로 정리하시자. 그랬죠? 네가 언제 했냐 그런 표정 지으신 분들은 지상권 마지막 파트 사례 형태로 보시면 돼. 3번은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하는 건물 신축 안 돼. 법정상권 안 돼. 4번 첫 번째 줄 보니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나 토지만 등기 법정상권 안 돼. 4번이 답이네요. 5번에 공동저당 건물 철거 신축 안 돼. 이제 주댕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46번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1. 경매인 될 수 있다. 2번 돈 갖고 저당권 말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종전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도 계약에 터져봐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현 소유자는 소유권에 터져봐, 종전 소유자는 계약에 터져봐 말소 등기 청구. 근데 3번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지요.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매수인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되는 거니까 담보 책임 따위 인정 안 된다. 출직 상한 청구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4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돈 갚을 수 있죠. 돈 갖고 뭐 할 수 있다. 구상. 4번 X. 비용 지출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랬죠. 5번이 답이죠. 역시 44번도 47번도 제3취득자. 1번, 2번 다 봤던 내용인데 3번 보세요. 물상보증이나 저당권 설정자가 유익비 지출. 얘네들은 제3취득자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놈. 근데 왜 느닷없이 물상보증이나 설정자가 나오냐 말이지. 그렇죠? 3번 X. 48번. 1번 틀렸고 매수인 될 수 있다 그랬고 2번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진짜로 바뀌어도 저당권은 침해가 없지요. 근데 무효 등기야. 아무 상관없어요. 저당권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제3자 명의의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를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소유자가 바뀌거나 무효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2번이 옳은 질문이죠. 3번은 나대지에 건물 신축 일괄 경매할 수 있다. 4번은 물상보증 제3취득자 아니다.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5번 저당권이 시행되면 그 목적물에 존재하던 어떤 저당권이든 깡그리 소멸한다. 후수리 저당권자가 경매를 얻다. 선수리 저당권 소멸한다. 49번 저당권 침해. 1.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유해 등기 말소 청구. 2번은 불법 말소됐죠? 위조에 의해서 불법 말소됐잖아요. 소멸하는 거 아니다. 저당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3번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 없는 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담보물 보충 조건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럴 때 담보물 보충 청구 이렇게 됩니다. 3번 X. 4번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했어요. 388조 1호 기한이익 상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으니까 손해배상이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세 가지 권리 관계 그림 그려드렸죠? 50번은 1번 뭘 지우면 돼? 반환 지우면 되죠. 2번은 제3자 관리 가실로 멸실됐어요. 담보물 보충 청구 이러면 안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는 침해자가 누구? 설정자. 3번은 아까 저당권 설정된 땅에 건물 지으면 담보 가치가 감소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인 공사중지 청구할 수 있다. 4번 저당권자 잘못으로 멸실됐다. 기한이익 상실하고 즉시 변제 행사 안 되지요. 4번은요. 저당권 설정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요거를 저당권 설정자를 채무자로 바꾸세요. 채무자로. 저당권 설정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도 있기 때문에 즉시 변제 안 돼요. 채무자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돼요. 아시겠죠? 해설도 저당권 설정자라 그러면 안 돼요. 채무자라고 해요. 채무자가 멸실시키면 채무자는 설정자에도 해당되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나 즉시 변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자로 나오면 안 돼. 채무자라고 나와야 돼. 아시겠죠? 즉시 변제 청구는 꼭 침해자가 누구여야 된다? 채무자.
5번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돼 있다. 침해 아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 답이 없어요. 이 상태로 옳은 거꾸로 이 상태로 하면 답이 없고 4번을 답으로 고르려면 저당권 설정자를 채무자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51번 이런 건 풀지 마세요. 이런 건 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52번 저당권 양도 아까 이제 처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2번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다음에 말소 등기 전에 그 채권 전부 명령을 받아 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아까 3번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3번 틀렸고 4번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 갑이 1번 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병에게 양도,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하면 을의 저당권이 병보다 후순위가 된다. 후순위죠. 왜? 병은 부기등기로 이전한단 말이지. 갑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부기등기로 이전되니까 갑하고 순위가 같단 말이죠. 5번은 저당권이 부기등기로 이전되고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다. 말소등기를 청구하는데 말소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다? 수인을 상대로. 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가 아니라 뭐 설정등기 말소 청구. 누구를 상대로? 수인을 상대로. 도인을 상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수인을 상대로. 53번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됐다.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2번도 틀렸어요. 좀 전에 봤던 거. 3번 공동저당 목적인 여러 부동산 일부가 먼저 매각된다. 전부 면제받는다. 이걸 20회당이라고 하죠. 20회당이라고 해요. 4번 전유분만을 경락받은 사람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5번 부합물에도 미친다. 임의규정이다. 5번이 답이죠. 54번 틀린 거 1번 아까 봤던 거.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했다. 일괄경매죠. 건물 경매제까지서 우선변제 못 받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는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번 X. 자 3번 근저당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 갚아야 된다. 그렇죠? 물상보증이나 제3층은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자와의 사이에서는 전액이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4번은 기본계약인 당자대여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자대여계약 뭔지 몰라도 되고 그냥 계속적 거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공급계약처럼 계속적 거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을 때마다 채권이 들어가니까 근저당권이 돼요. 그런데 결산기가 도래했어요. 확정됐죠. 확정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인데 시험지문에서 당자대여계약에 또 필이 꽂히셔가지고요. 이것도 한참 이게 뭘까? 이 문제는 당자대여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저당권이 실행됐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니까 영향받지 않는다. 55번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나왔어요. 1번이 틀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던 거 다 반복돼서 또 나왔습니다. 56번을 봅니다. X건물의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전세권,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전저저. 전부 소멸하고 뭐만 살아남아? 유치권만. 답 3번. 그렇죠? 깔끔합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이 정도입니다. 57번 저당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 5번 어때요? 저당 목적물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상관없죠? 예? 4번은 혼동이 일어나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2번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다만 물상대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죠. 답은 5번이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저당권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답은 5번이에요. 58번 1번 멸실, 2번
채권 소멸 시 완성. 3번 경매 다 소멸하죠. 5번은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속해야 되죠.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얘를 위해서도 존속해야 되죠. 근데 자기 자신도 제3자를 위해서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딱 요 상태예요. 저당권 소멸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건 후순위 권자가 있다는 거고 제3자를 위한다는 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는 건데 자신을 위한 것도 제3자를 위한 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건 후순위 권리도 존재하지 않고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닌 저당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래야지.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으면 지상권 소멸하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됐죠? 뭐 요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 기본 내용들이. 늘 나오는 것들 크게 어렵지 않죠. 일반 내용들은 크게 어렵질 않아요. 일반 내용들. 이렇게 또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사례 형태로 나오더라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들 나오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만 문제만 또 조금 어렵나요? 그렇죠? 외울 게 많으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특수지상권 중에 근저당권하고 공동저당인데 근저당권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아니, 공동저당은 근저당권만 좀 보겠습니다. 특히 문제 중에 68, 69, 72번 68, 69, 72, 74, 75 이런 풀지 마세요. 예? 풀지 마. 저한테 풀어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싫어. 안 풀어드릴 거예요. 안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나오면 4번 찍으면 돼요. 다 4번이라 그랬어요. 근저당권만 좀 오래. 근저당권 나옵니다. 일단 근저당권은 뜻이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의 일정일까지를 우선 변제받는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근저당권은 특징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불특정돼 있고 부종성이 완화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근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물건 공급 계약, 당좌 대여 계약 같은 것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등기하겠죠. 이때 등기할 때 반드시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야 되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번째 이제 효력과 관련해서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과 후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확정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들쭉날쭉 부종성의 완화. 반면에 확정이 딱 되고 나면 부종성의 부활. 따라서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 이렇게 되죠. 자, 확정 전 첫째. 아까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원인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계약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이럴 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원인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채무자 바꿀 수 있죠. 물건 공급하는 채권자 바꿀 수 있죠. 채무 내용 바꿀 수 있죠. 기본 계약 바꿀 수 있고요. 존속 기간 바꿀 수 있고요. 최고액 바꿀 수 있죠. 다 변경할 수 있어요. 단 변경 내용이 등기상이라면 변경 등기까지 하라. 또 하나가 변경된 게 채무나 채무자를 변경했을 때는 변경 전 채무나 변경 전 채무자의 채무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 변경 후 것만 담보된다. 세 번째로 확정 전에 근저당권 관련 채권 여러 개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일부를 타인이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그 일부만큼 이전되지 않는다. 여기 확정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확정 후는 첫째, 확정 후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한 번 확정된 효과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확정된 후에 그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세 번째,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담보된다.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확정 후에 발생한 한 이자나 지연배상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담보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두 개. 언제 확정되는가?
첫째, 결산기 도래. 확정되죠? 두 번째,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 채권이 빵원. 그리고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럼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하면 확정되죠? 얼마로 확정돼? 빵원. 따라서 저당권 소멸.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죠. 예? 세 번째가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확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세 번째 거. 예를 들어서 갑수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결산기를 안 정했어요. 얘는 언제든지 해지함으로써 액수 확정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기 전에 땅을 팔았어. 제3취득자. 얘 변제권 있죠. 변제하고 싶어. 근데 확정이 안 됐어. 확정이 돼야 돈을 갚을 때 돼. 확정이 안 됐어. 확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계약 당사자인 갑. 그 권리를 얘가 뭐 할 수 있다? 원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양도인의 채권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원용하여 채권을 확정시킨 후에 변제하고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경매와 관련해서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요거 하나. 두 번째로 확정되었는데 최고액이 있고 확정된 채권액이 있다. 항상 초과하는 걸로 나와요. 하회하는 건 안 나옵니다. 초과할 때 요 최고액의 뜻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전부 변제해야 된다. 단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아까 계산 문제는 우리가 풀지 말자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말로 나오는 것만 한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채무자 갑소유인데 을이 돈을 빌려주는데 어느 하나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저당권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해. 이렇게.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 채권자는 동일인. 그렇죠? 공동저당이. 이때 공동저당은 이게 꼭 동시에 성립할 필요가 없고 순위가 같을 필요도 없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같을 필요도 없고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다. 네 가지. 성립시기, 순위, 소유자, 종류 달라도 공동저당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나중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이 공동저당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368조가 1항과 2항을 만들어.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가 얘는 전부 경매에서 동시 배당 받는 게 있고요.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에서 전부 배당 받는 게 있어요. 동시에 배당하는 걸 동시 배당,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 넣는 걸 이시 배당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368조가 적용이 되려면 전제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가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여야 돼요. 각각의 목적물에서. 네? 두 번째가 둘 다 채무자 소유여야 돼요. 그래야 368조가 적용됩니다. 아까 공동저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립 시기 달라도 된다. 순위 달라도 된다.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 종류가 달라도 된다. 그랬죠? 그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최선순위여야 되고 소유자가 채무자여야 돼.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게 적용이 돼요. 따라서 동시배당과 관련해서 동시배당은 안분배당한다 그랬죠? 경매대가의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해. 그러니까 채권을 비율로 쪼개요. 그런데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거라면 안분배당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경매대가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고
부족한 걸 물상보증인 토지에서 받아요. 368조 1항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항도 20회당이죠. 일단 이게 먼저 경매가 되면 다 받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이 후순위 권리자는 아직 경매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신해서 나중에 배당을 받지요. 이걸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채무자 거고 이게 물상보증인 거라면 역시 368조 2항은 적용이 안 돼서 후순위 권리자는 대위할 수가 없다요. 안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예요. 368조 1항 2항.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따 문제 지문을 통해서만 딱 보게. 요게 무슨 말인지. 아니 고민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만 생각하려. 된다 안 된다만. 이게 적용이 되면 둘 다 채무자 거고 둘 다 최선순위 된다. 특히 둘 다 채무자 거와 그래서 1항 2항의 의미. 채무자 거 안분 배당한다. 근데 채무자 거 물상보증인 거 여기서 먼저 배당하고 모자란 걸 여기서 한다. 2항 둘 다 채무자 거라면 후순위 권자가 이렇게 대신한다. 근데 이게 채무자 거고 이게 물상보증인 거라면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대위할 수가 없다. 그것만 딱 머릿속에 팍팍 박아야 됩니다. 왜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다 설명드렸고. 계산 문제? 출제하는 너나 풀어라 그러세요. 네, 그럼 됐어요. 자, 그럼 59번. 근저당권 1.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맞죠? 2번.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 이거 초과. 이때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이나 제3취자는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2번 X. 그쵸? 전액을 변제하자면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 확정됐다. 확정 후 발생한 채권 담보되지 않는다.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 5번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 완납 시에. 그렇죠? 기출문제죠. 60번 최고액 등기사항이죠. 그러나 결산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결산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렇죠? 필요적 등기사항 아니다. 결산기는. 2번 확정 전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없는가? 왜 없어요? 확정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지 아무 때나 해지 이렇게. 그렇죠? 특히 요거 결산기 도래 전에 즉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빵원이고 더 이상 의사가 없다. 그럼 해지한다. 그럼 빵원으로 확정된다.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주댕이 아파 이제 이거는.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 그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에. 그렇죠? 채권 확정 전에 채무 원인 변경 상관없어요. 후순위 권리자는요. 요것만 안 바뀌면 돼요. 요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채무 원인 변경은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것만 문제되는 거예요. 요걸 뭐 증액하거나 이럴 때만. 감액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증액할 때만. 왜? 후순위 권리자는 요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한테 딱 요것만 관심이에요. 요것만 최고예요. 61번 근저당권 채권 확정 시기가 아닌가. 5번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는 경매 신청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답 5번이죠. 1번은 어때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이 시작이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채권을 확정시켜야 되죠. 확정되는 거예요. 62번은 1번 아까 판례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는 다 담보된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전부 변제된다. 예? 저당권은 1년분만 변제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전부 변제된다. 3번 물상보증은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확정됐다. 확정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5번 1, 2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사이에 청권 보존 가등기 소멸한다. 소멸하죠. 왜?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5번 틀렸네요. 63번에 1번은 목적물이 새 주인에게 팔고 소멸했어요. 채무가. 그러면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가 누구예요? 설정자. 이번에 이거.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해제 의사 표시는 제3취득자도 뭐 할 수 있다? 원용할 수 있다. 얘도 원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확정시킨 다음에 돈을 갚을 수 있다. 2번. (3번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경매 신청시라고 해야죠. 4번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 4번에 보니까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이라고 돼 있죠. 확정 전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나 연체이자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담보된다. 5번은 주댕이 아파 이제. 64번은 1번 아까 확정 전에 여기 보세요. 확정 전에 채권이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를 누가 대신 갚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되지 않는다. 1번 X. 2번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확정 전에 채무 원인 변경 괜찮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5번 확정 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담보된다. 1번이 틀렸지. 65번 1. 공동저당은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존재한다. 즉 목적물 수와 저당권 수가 같다. 2번 각각 다른 시기에 설정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3번 동시에 실행, 일부만 할 실행, 전부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해서 또는 일반을 실행해서 전부를 받을 수 있다. 동시배당, 20배당. 그런데 동시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한다는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에도 적용된다. 둘 다 채무자인 경우만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 공동저당의 안분배당은요. 예컨대 주택임차인이 있는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최선순위죠. 근데 대지와 주택이 한꺼번에 경매돼. 그 대지의 경매대가와 주택의 경매대가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배당할 때 안분배당. 마치 공동저당권하고 똑같이 368조 1항을 준용한다 말이죠. 유추 적용한다. 5번 66번에 1번 동시배당할 때는 안분배당. 2번 안분배당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은 목적물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분배당합니다. 3번 모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만을 경매에서 전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동시에 경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 받고 나머지를 물상보증인에서. 5번은 법정사건에서 받다는 거고요. 67번에 1번 틀렸죠. 목적물 수와 저당권자 수는 같다. 저당권의 수는 같다. 2번 동시배당할 때 안분받는다는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적용한다. 3번이 답이지요. 4번 보세요. 공당 저당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께 먼저 경매. 여기 보세요. 이게 먼저 경매됐어요. 이게 채무자 거고 이게 물상보증인 건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먼저 경매되었을 때는 그 후순위 권리자는 이렇게 대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반면에 이게 먼저 경매가 되면 얘는 이렇게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 물상보증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도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적용 안 된다고요?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이게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만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다. 이럴 때는 두 번째 조 끝에 물상보증인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요놈과 요놈 사이에선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요놈이. 그렇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경매되면 얘가 배당받는다 그랬죠? 근데 얘가 배당받을 때 요 물건의 후순위 권리자가 쫓아가서 대신 받을 수 있죠. 그럼 물상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누구를 우선하는 거예요? 요놈과 요놈은 누구를 우선해요? 아니 지금 다시 얘는 대위 안 되죠?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놈과 요놈 사이에서 누가 우선? 요놈이 우선. 두 번째로 요게 경매될 때 얘가 이렇게 가서 받는다 그랬죠? 받을 때 요놈이 쫓아가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은 누가 우선? 아니 요놈이 가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놈이 쫓아가서 지가 받아. 그럼 요놈과 요놈은 누가 우선? 요놈이 우선. 그러면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우선. 예?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누가 우선? 물상보증인이 우선. 물상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 사이에서는 요놈이 우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4번은 요놈과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우선하는 거지. 됐지요? 근데 4번은 세 번째 절에 후순위 저당권자를 우선시킨다 그러니까 틀렸죠. 네? 나머지는 쳐다도 보지 말자. 71번을 가봅니다. 1. 대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해서 주택 임차인에게 배당할 때 안분한다 그랬죠 아까. 2번 일부만 먼저 경매하면 전부 변제 받는다 그랬어요. 3번 동시배당이나 이시배당 선택해서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랬고요. 4번 물상보증인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요. 이럴 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다시 한번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 누가 우선한다? 얘가 우선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중에서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 이때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그렇죠?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고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란 말이지. 예? 안 나오니까 너무 심각하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세요. 이 자식아 안 나오는 걸 왜 얘기해서 머리 터지게 했냐. 혹시라도 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지문 한두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 한두 개로. 다음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 해서 한두 개로 공동저당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문이 나오면. 네? 끝.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계약법 앞에 조금만 하겠습니다.